이 한자들을 정말 다 외워야 하나, 어떻게 쓰는지, 읽는지, 뭔 뜻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의 동기부여를 저해하는 두 번째 함정인 겁니다. 진짜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면 이런 거 사실 외우거나 공부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한자도 성조도 공부하면 정말 좋죠. 외우면 더 좋아요. 근데 우리의 전제 조건은 뭐였죠? 우리는 중국어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력서에 한 줄 추가할 정도의 회화 능력만 있으면 된다. 딱 90일간 준비해서 배낭여행을 다닐 정도의 회화 능력을 무조건 탑재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목표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남들과는 다른 선택과 집중이란 걸 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은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암튼 하늘이 그 당시에 저를 도왔던 건지 지금의 우리를 돕는 건지 중국어는 병음이라고 모든 발음을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할 수 있고 웬만한 초중급 중국어 책만 봐도 알파벳으로 발음을 다 표기해 줍니다. 즉 한자를 하나도 몰라도 알파벳만 읽을 수 있으면 중국어 회화를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충족된 거란 얘기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자, 성조 이런 거 몰라도 중국어 회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 싶은 찾아야만 하는 그런 인생사 지름길 야마인 겁니다. 중국어를 그냥 쉽게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고 알파벳으로 읽을 수 있는 조금 다른 영어, 그게 중국어 회화라고 생각하시고 쉽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우린 이미 알파벳만 수십 년간 공부해온 사람들이니 굳이 펜을 또 들 필요도 없어요. 뭘 새롭게 배우려고 힘들게 공부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중국어 회화를 학습하냐고요? 그렇게 단기간에 공부도 안 하고 중국어 회화를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자, 송재복 강사님의 중국어 회화 학습법은 정말 심플했습니다. 그냥 듣고 따라하고 반복하기. 이게 다였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실제 강의 내용을 몇 개만 해보죠. 자, 말투까지 똑같이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외우지 마. 비에 빼이. 외우지 마. 비에 빼이. 나는 바쁘다. 我很忙. 나는 바쁘다. 我很忙. 얼마예요? 多少钱? 얼마예요? 多少钱? 너무 비싸다. 很贵. 너무 비싸다. 很贵. 사다. 买. 팔다. 卖. 사다. 买. 팔다. 卖. 이런 게 현타인가? 자, 이런 식의 쉬운 수십 가지 문장들만 약 40분 정도씩 해서 40강 정도로 구성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말 문법, 성조, 한자 이런 강의 자체가 없이 강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어 문장, 중국어 문장 순서로 2번씩 반복하면 저도 따라하고 그렇게 모든 강의를 녹음해서 2배속으로 가능한 모든 시간을 듣고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방구석 워리어가 아닌 실전 연습을 해야죠. 하루에 10분짜리 전화 중국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더 길게 하고 싶어도 한 달밖에 안 된 중국어라 그냥 10분짜리로 등록을 한 거죠. 그 당시 리스닝 준비는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전화 중국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못 알아들을 게 뻔하다는 생각에 무턱대고 첫 인사말로 난 중국어 시작한 지 한 달 돼서 잘 못한다. 글자는 읽을 줄도 쓸 줄도 전혀 모른다 라고 중국어로 얘기했는데 그때 중국어 선생님의 답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니 중국어를 한 달 해서는 절대 이럴 수가 없다고 발음도 문장도 너무 좋다고 정말 유창한 한국말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작은 성과입니다. 더 큰 정말 강력한 동기부여를 유발하는 작은 성과. 이런 작은 성과들이 모여야 그 다음 성과들이 쌓이고 결국엔 원하는 성과에 도달하는 겁니다. 사실 한 달짜리 중국어가 잘해봐야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정말 카피캣처럼 문장 자체를 수없이 듣고 따라한 대로 그대로 복붙했으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중국어 잘하는 사람처럼 들렸을 뿐인 거죠. 제가 재능이 있어서 잘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펜 한 번 안 쓰고 책 한 번 안 보고 그렇게 인강 녹음한 것만 반복해서 90일간 듣고 따라해서 간 중국 배낭여행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좌충우돌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즐겁게 기차역의 긴 대기줄 속에서 티켓팅도 해보고 맥주 마시다가 옆 테이블 중국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현지 맛집도 전화로 예약해서 가보고 워낙 빠르게 얘기하는 중국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듣냐고요? 글자도 모르고 리스닝 준비도 안 했는데
하는데 그게 들리냐고요? 당연히 빠르게 썰라썰라 얘기하면 못 알아듣지만 천천히 말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외국어 리스닝은 사실 시험 볼 거 아니면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얘기할 줄 아는 건 다 들려요. 안 들리는 건 본인이 말할 줄 모르는 내용이라 안 들리는 겁니다. 따로 외국어 영어나 시트콤을 주구장창 보기만 하거나 라디오를 무턱대고 계속 듣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쟁이 많을 수 있겠지만 추후에 영어 회화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워낙 살다 오신 분들도 많고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 사람들도 넘치는 세상이지만 정말 한국에서만 살아온 일반적인 사람이 영어 회화를 딱 기본 이상만큼만 하는 법에 대한 꿀팁도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상하이 배낭여행이 마무리될 때 같이 여행 갔던 대학 동기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중국어랑 영어랑 섞어서 현지 레스토랑을 예약할 때는 정말 놀랐다. 저를 11년 넘게 봐와서 중국어 하나도 모르는 거 뻔히 아는데 진짜 언어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였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언어에 재능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좋은 학습 방법을 채택했던 것 뿐입니다. 그걸 사람들은 재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정확히는 재능이 아니라 좋은 방법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다양한 분야별 성과들이 다 개별 재능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때마다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덕분인지 여러분 생각은 어떤 것 같나요? 눈알밖에 모르던 사람이 홍보실장을 맡고 1년 만에 지하철, 버스, 신문, 잡지, 광고 제작,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 및 편집을 직접 하고 인플루언서 가고빠와의 콜라보로 틱톡에서 대한민국 전체 병원들 중 조회수, 좋아요 1위를 만들고 이만기 선생님과의 뮤비 제작, 임창정 가수의 복귀 무대까지 유치할 수 있었던 것도 단지 홍보에도 또 재능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좋은 방법을 찾아낸 건지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을 알기 위해 정말 부담 없이 시작한 이 유튜브도 지인들이 보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유튜버 같다고. 여러분은 이게 재능인 것 같나요? 전 절대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른 여러 유튜브들을 쭉 보고 제가 느끼기에 나름의 장점들만 모아서 쓸데없이 고퀄로 계획되고 편집된 정말 아마추어 혼자 만든 결과물일 뿐입니다. 사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된 것만 말씀드리고 실패하거나 반응이 안 좋았었던 시행착오들은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리는 것 뿐이지 정말 엄청 많습니다. 나중에 실패 사례들만 모아서 영상을 제작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렇죠. 뭔가를 해야 할 때 절대로 그냥 무턱대고 무직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그럼 백전백패 하실 겁니다.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접근하시면 절대 주어진 기한 내에 남들보다 압도적인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렇죠. 일단 강력한 동기부여를 먼저 일으키고 무턱대고 시작하지 마시고 무조건 최고의 최선의 방법이 뭔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야 주어진 시간 내에 최고의 성과를 낼지를 현실적으로 판단하시면서 아니다 싶으면 방법을 계속 좋은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시면 분명 남들보다 좋은 압도적인 성과를 얻으실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 메시지이고 중국어 회화 꿀팁은 사실 서비스 요새도 중국어에 시간 투자를 하냐고요? 러닝 커브의 특성을 고려해 지금은 하루에 딱 10분 전화 중국어만 하는데 그것도 일정상 결석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래도 하고 있어요. 계속 실력이 줄어도 완전 까먹는 것보단 낫고 그렇게 적당히 유지, 저하하다가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집중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테니 그냥저냥 못 이기는 척 하고 있답니다. 당연히 아직도 중국어 글자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파벳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중국어권 환자들이 오셨을 때 의사소통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딱 그 정도만 할 수 있게 목표를 세웠었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중국어 회화를 공부 없이 정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꿀팁. 그러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뵙죠.